아이가 떼쓰는 이유 첫 번째,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행동의 한계선 알려주기.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통제는 확실히 하되 아이의 감정은 인정하고 묵묵히 받아주세요. 두 번째, 자립심이 자라는 시기, 자기 감정 인식하기. 아이들은 어른처럼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부모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떼쓰는 이유 세 번째, 다른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아이가 불만이 있거나 다른 스트레스가 떼쓰기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동생이 내 장난감을 자꾸 망가뜨려서 또는 부모가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어서 이런 불만들이 쌓여서 떼쓰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닌데도 화를 심하게 내거나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자꾸 떼를 쓰는 경우,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를 잘 관찰해 주세요. 만일 동생을 더 많이 안아주고 챙겨주어서 아이의 불만이 쌓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천천히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면서 마음을 풀어주세요. 엄마가 보니 정빈이가 요즘 표정이 안 좋네. 혹시 동생 때문에 속상한 게 있었니? 하고 물어봐 준 후에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준 다음 마지막에는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화를 내고 때를 쓰는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몇 해 전에 우리 반에 수업이 끝나면 태권도를 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일과가 끝나면 항상 태권도 차를 타고 학원으로 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태권도 차가 와서 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갑자기 가지 않겠다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태권도 차는 밖에서 출발해야 하지, 아이는 때를 쓰며 울고 있지. 정말 정신이 쏙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날은 평소의 목소리 톤과 눈빛이 달라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정하라고 안아주면서 미안해, 선생님이 못 찾겠어.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알고 보니 전날 태권도띠를 안 하고 왔다고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혼날 것이 무서워서 안 가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태권도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아이는 태권도 학원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아이가 때를 쓰거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스트레스 상황이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쁜 상황이라도 잠깐의 기다림으로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살펴봐 주세요. 네 번째, 아이가 떼쓸 때 상황별 대처 방법.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때를 쓰고 화를 내는 상황은 많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일관성이에요. 그저 때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멈춰야 하는지 아이를 이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할 때, 위험한 행동을 할 때를 제외한 경우에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아이에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용하기 전에 먼저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살펴봐 주시고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춰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아이가 떼쓸 때 대처 방법 네 가지는 먼저 자기 감정을 알도록 시간을 가지고 물어보고 공감해주고 또 잘못된 점을 알려준 뒤에 대안을 제시하기입니다. 이 방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의 다소 거친 행동이 나와도 감정의 동의 없이 지금 내 아이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감정을 아직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되뇌이시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는 목소리 톤은 차분하게 낮추시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으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고 항상 일관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변화된 아이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각각의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마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달라고 올 때, 마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싶어서 오는 아이라면 이미 감정 조절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때 해줄 수 있는 말은 사고 싶은 것을 못 사서 속상하니? 못 사서 화가 났거나 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오늘은 엄마랑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집에 가면 네가 좋아하는 쿠키를 먹을 수 있단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대안을 제시해 줄 때는 하지만 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주세요. 하지만 이라는 단어의 뒤는 대부분 부정적인 말이 이어서 오지만 이렇게 쿠키를 준다는 긍정적인 대안책을 말해주면 반전이 돼서 자신의 요구는 비록 받아들여지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울거나 아이가 감정이 너무 격앙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모의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우선 장소를 이동해 주세요. 아이의 손을 잡거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또 마지막 단계인 다른 대안을 제시할 때도 아이는 흔쾌히 알았어 하고 부모를 따라 나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아마도 또 싫어 하고 말할 거예요. 싫다면서 거부해도 목표를 떠올리며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지금 아이의 감정을 맞춰주고 풀어주는 게 아닌 일관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니까요. 아이의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진 감정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충분히 안정되었을 때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또 아이가 물건을 사달라는 떼쓰기가 심하다면 마트를 방문하기 전에 오늘은 뭐가 필요한지 아이에게 묻고 음료수를 원하면 장난감은 구경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 안에서 불편함을 짜증으로 표현할 때 차가 출발했는데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있어서 계속 짜증을 내는 경우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차에 있으니까 힘드니? 아빠도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많이 힘들다면 너는 다음 휴게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옆에 앉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 하지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나쁜 말을 쓸 때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은 알고 있어. 하지만 화가 나도 엄마를 바보라고 말하면 안 돼.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야. 화가 났으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줘. 화가 났어요. 내 이야기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야.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말은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위에서 소개한 이런 말들은 아이에 대한 존중이 기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자신을 향한 부모의 노력과 존중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부모의 진심을 받아들여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5번째, 화가 났을 때 자기만의 방법 찾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어른도 이런 마음을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연습을 평소에 해보면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주세요. 집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지정해 볼 수 있고 나만의 공간 이름을 정해보아도 좋습니다. 나만의 공간 이름을 만일 쉼터라고 지었다면 화가 났을 때 엄마 쉼터로 가서 잠깐 쉴래요 하고 말하도록 알려주세요. 감정이 격해지면 자신만의 공간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집이 아닌 외부에서는 시간이라는 나만의 공간을 주어서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떼쓰는 아이 그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풍선호흡법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우선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넷을 세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두 손을 점점 머리 위로 올려서 원을 크게 만듭니다. 풍선에 후 하고 바람을 넣듯이 천천히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큰 풍선을 만든 다음에는 호흡을 입으로 내쉬면서 다시 손을 머리 위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신경이 높아져서 몸이 이완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연습해보면서 감정 조절이 필요할 때 사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가쉼터에서 잘 쉬셨나요? 오늘도 요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쉼터에서 만나요. 안녕.